투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달 2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여성 안수 30주년 기념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퀀텀 점프 여성이여 도약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첫 여성 안수 이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1994년 제79회기 총회 당시 여성 안수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여전도회 지도위원회와 전국 24개 노회가 청원한 여성 안수 안건은 투표에 붙여졌고 1,321명의 총대 중 701명의 찬성표를 얻어 마침내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여성 안수가 최초로 헌의된 1933년 이후 61년 만의 일로서 한국 교회사에 있어 기록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4년 6월 27일 예장통합총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여성 안수 3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여성위원장 김순미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장 김영실 목사의 대표 기도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 은정화 장로의 성경 봉독,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함께 건너가자 제야의 말씀을 전한 김영걸 목사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전하며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위기가 올 때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주님 때문에 가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기에 예수님 붙잡고 본질을 회복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힘차게 다시 건너가야 합니다. 이어진 30주년 기념대회에서 축사를 전한 전 국무총리 서리 장상 교수는 1994년 여성 안수가 통과되어 오늘날까지 온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섬길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3년간 지나온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안수의 길을 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헌신을 우리가 기리지만은 그 이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한 섬김에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2024년 봄 기준 여성 목회자 3,387명, 여성 장로 1,633명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안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교단 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입지는 어렵기만 합니다. 지난해 열린 예장통합 제108회 총회는 1,500명의 총대 중 2.8%인 42명만이 여성 총대로 나섰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교계 및 교단 활동에서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다음세대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천안 목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는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 김엘리아 선교사와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소혜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과 약물 중독 예방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엘리아 선교사는 과거의 우상들이 지금의 대중문화가 되었다며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의 게임이 되고 웹툰이 되고 쇼폼 영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영 교수는 청소년의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들이 아이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지은 PD가 정리했습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신앙과 현실의 삶 사이를 연결하는 문제와 교회의 공적 효용에 대해 고민한 인물입니다. 저자는 카이퍼의 사상을 1인칭 시점의 편지 형식으로 풀어 쓴 책을 통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산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목회의 회의감을 느꼈을 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빵과 함께 학교 앞으로 나아간 목사가 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100회 이상의 건빵 전도를 통한 생생한 현장 일지와 함께 학생들과 교감한 내용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전도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실질적인 전도 방법을 공유하며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인권선언 연구 서적으로 출간된 이 책은 자유, 인애, 정의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은혜를 향해 가는 율법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본문을 정밀하게 주석하고 그 본문의 현대적 의미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 아래에서 존재하는 인권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시민과 법률가, 신학자들의 활발하고 치열한 협력과 토론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지혜와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저자는 의존적 모태신앙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앙인은 자신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물들게 해야 한다며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흉부외과 최고의 권위자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 주석중. 2023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냈던 삶의 이야기를 그의 아내가 엮어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생전에 적어놓았던 기도문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환자를 살려내고 돌보았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너그러우신 주님이라고 불렸던 의사의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 대한 소명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역사의 기록이 담긴 우남 이승만 사진전이 열립니다. 관련 내용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사진전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일까지 열리죠? 8일까지 열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의 삶과 한국에 끼친 공헌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사진으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예. 많이 와서 해 주십시오. 구경해 주십시오. 사진전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항상 평상시에 생각을 합니다. 네. 뭘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국가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그 유교를 떨쳐내고 기독교의 생활 양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를 건국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기조에는 조선 말기부터 들어온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병원도 의료도 종합병원 26개를 만들었고 교육기관도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육기관,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여성에 관한 인권에 관한 거, 그다음에 민주주의 헌법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즐기고 있는 축구, 스포츠 모든 거 다 선교사님들이 가진 기반 밑에서 우리의 문화가 형성이 됐었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길러낸 사람이 김규식이라든지 김구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로 이은영 국회의원 당시 목사님이죠. 기도로 시작을 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웠고 이시조선은 유교가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독립과 건국 또 호국의 테마로 사진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제 다녀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람객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되게 교회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네네. 자기가 옛날에 참 봤던 거, 들었던 거 이걸 회상하는 분들이 많고 상당히 감격스럽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어찌 보면은 또 너무나도 먼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좀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설해주는 뭐 그런 우리가 히스토리 캠퍼스 곤잠에 있는 저희 박물관이 있어요. 역사 박물관. 이제 거기에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료들과 많은 것을 또 그쪽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 공헌을 했는지 그쪽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길러낸 인물이 이승만이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초대 대통령이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요새 있는 것 같은데 위축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건국의 주역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고 어깨 쫙 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욱더 이런 역사를 접하는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이제 전시회를 마련하시면서 뭐 앞서서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사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역사가 젊은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팩트가 왜곡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팩트가 역사적인 팩트가 사실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왜곡된 역사는 우리가 지워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팩트에 의한 역사가 젊은이들이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참 세계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나이트 문화재단이 뭐 힘 페스티벌이라든지 정말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크리스천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또 있다면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히스토리 캠퍼스가 주 내용이 대한민국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건국된 역사적인 팩트를 정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젊은 목숨을 바치고 했는지 이유가 바로 성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박물관을 신약과 구약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팩트냐 설화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제일 구약에서 그걸 팩트가 아니라고 우기는 노아의 방주, 창세기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노아의 방주를 이번에 설립을 했습니다. 크게 방주 모양을 만들어서 했고 옆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또 하나 모형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혜가 솟아나는 건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토리 캠퍼스가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성경박물관으로 해서 성경은 역사적인 팩트다,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를 거쳐서 솔로몬의 지혜로 해서 전체적인 히스토리 캠퍼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뭐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크리스천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끝으로 문화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너무 세속화가 돼 있어요. 교회 자체가. 예전에는 교회 기독교 문화가 사회로 번져나갔죠. 그런데 이제 세속화된 사회 문화가 교회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이런 세속 문화가 교회로 퍼져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독 문화가 사회를 참 그렇게
기독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세속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참 부끄러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8일까지 열리는 우남 이승만 사진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문화는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전시회 하나, 또 음악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문화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